박성재를 없애지 않으면 모든 게 끝나요. 고성희의 휴대폰에 문자가 떴습니다. 발신자는 윤비서였어요. 내용을 본 고성희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박성재 본부장이 가온재단 비리 증거를 다 확보했습니다. 내일 아침 박 회장님께 보고한답니다. 이 사장님, 큰일입니다. 고성희는 휴대폰을 떨어뜨렸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거든요. 그 아이가 이미 다 알아낸 거였어요? 고성희는 거울을 봤습니다. 26년 동안 완벽하게 유지해온 가면이 이제 곧 벗겨질 거예요. 쌍둥이를 낳았다는 사실, 딸을 버렸다는 사실, 가온재단 돈을 빼돌렸다는 사실. 모든 게 들통날 참이었습니다. 안 돼, 이렇게 끝날 순 없어. 고성희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마지막 카드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한우진이었죠. 박성재를 막아야 해. 어떻게든 고성희는 서둘러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는 사람은 송민재였어요. 30년 전 뺑소니 사고 때부터 고성희의 더러운 일을 처리해온 그 남자죠. 송씨, 급한 일이에요. 지금 당장 만나야겠어요. 고성희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송민재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 사장님, 저는 이제 그런 일 못합니다. 딸도 있고 나이도 들었어요. 하지만 고성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송씨 딸 장학금 누가 대주는 줄 알아요? 그리고 30년 전 일. 증거 아직 제가 갖고 있어요. 경찰한테 넘기면 송씨 인생 끝나는 거 알죠? 전화기 너머로 송민재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고성희가 웃었어요. 소름 돋는 미소였죠. 박성재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을 사고로 위장해서 없애야겠어요. 송민재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 이사장님, 그건 살인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지만 고성희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송 씨는 이미 30년 전에 한 번 했잖아요. 이번이 처음도 아니에요. 그리고 돈은 충분히 드릴 거예요. 10억? 어때요? 10억? 송민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딸의 병원비, 생활비. 10억이면 평생을 걱정 없이 살 수 있었어요. 박성재, 운명의 아침. 바로 그 시각 박성재는 새 회사 사무실에서 밤을 새우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쌓여 있었어요. 가온재단 비리 증거 자료였죠. 박성재는 며칠 동안 밤낮 없이 조사했습니다. 회계장부, 거래 내역, 계좌 이체 기록. 모든 것이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바로 고성희의 개인 계좌였습니다. 총 18억. 이게 다 횡령한 돈이구나. 박성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계모 고성희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박성재는 어릴 때부터 고성희를 존경했었거든요. 자선 사업에 헌신하는 모습, 아버지를 내조하는 모습. 모두 가짜였던 겁니다. 아버지께 보고해야 해. 오늘 아침에 박성재는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박성재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아버지 박진석 회장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죠. 차에 시동을 걸고 출발하려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수빈이었어요. 오빠, 오늘 브랜드 런칭쇼 오시죠? 박성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꼭 갈게. 이수빈은 오늘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자신의 패션 브랜드를 세상에 처음 공개하는 날이었거든요. 투자금도 받았고 디자인도 완성했고 모델들도 섭외했어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오빠, 저 떨려요. 잘할 수 있을까요? 이수빈의 목소리는 설렘과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박성재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수빈아, 너는 잘할 거야. 내가 장담해. 오후 3시 쇼장에서 보자. 전화를 끊고 박성재는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회사까지는 30분 거리였어요. 하지만 박성재는 몰랐습니다. 자신을 뒤쫓는 차가 있다는 걸요.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박성재의 차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운전석에는 송민재가 앉아 있었어요. 송민재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떨리는 손, 식은 땀. 그는 정말 이 일을 해야 할까요? 하지만 고성희의 협박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30년 전 일을 경찰에 넘기면 송 씨는 감옥 가요. 딸은 혼자 남겠죠? 송민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딸을 위해서 딸만은 지켜야 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화려한 날들 계속합니다. 한편 이지혁은 회사 로비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기분이 우울했어요. 지은호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어제도 복도에서 마주쳤는데 지은호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거든요. 은호, 나를 정말 용서 못하는 거구나. 이지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로비 입구로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는데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여자는 리셉션 직원에게 뭔가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그 여자가 낯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여자가 고개를 돌려 이지혁을 봤을 때 이지혁은 깜짝 놀랐습니다. 서연이? 그 여자는 바로 이지혁의 전 약혼녀 서연이었습니다. 3년 전 결혼식 당일 이지혁을 차버리고 떠났던 바로 그 여자였어요. 서연이는 이지혁을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혁 씨? 두 사람은 어색하게 마주 섰습니다. 이지혁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서연이. 그녀는 이지혁이 평생 잊지 못할 수치를 안겨준 여자였습니다. 결혼식장에 하객들이 다 모인 상태에서 이 결혼 못하겠어요 라고 선언했거든요. 이유는 이지혁이 사랑이 아니라 돈 때문에 결혼한다는 걸 알았다면서요. 여기는 무슨 일로? 이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이가 미소를 지었어요. 예전과 달리 여유로운 미소였습니다. 사업 때문에 왔어요. 이 회사랑 거래하려고요. 서연이는 이제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해외에서 사업을 키워서 돌아온 거였어요. 그렇구나. 이지혁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가 말을 이었어요. 지혁 씨, 미안해요. 3년 전 일. 이지혁이 손을 저었습니다. 했어요. 지난 일이에요. 하지만 서연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요. 그날, 제가 결혼을 취소한 진짜 이유는요? 서연이가 숨을 깊이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누군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지혁 씨가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데 돈 때문에 저랑 결혼한다고요. 그 여자 이름은 지은호라고 했어요. 이지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누가 그런 전화를? 누군데요? 누가 그런 거짓말을?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여자 목소리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고성의 씨였더라고요. 이지혁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고성이가? 왜 고성이가 이지혁의 결혼을 파탄내려고 했을까요? 서연이가 설명했습니다. 고성의 씨가 전화해서 그러더라고요. 지혁 씨는 지은호를 사랑해요. 그런 사람이랑 결혼하면 연희 씨만 불행해질 거예요 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혼식을 취소했어요. 이지혁은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고성이. 그 여자가 자신의 인생을 망쳤구나. 만약 그때 결혼이 성사됐다면 지은호는 완전히 마음을 접었을 거예요. 하지만 결혼이 취소되면서 이지혁이 지은호한테 다시 접근했고 그게 오히려 지은호에게 더 큰 상처를 줬던 겁니다. 왜? 고성이가 왜 그런 짓을? 이지혁이 물었습니다. 서연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고성의 씨가 뭔가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혁 씨 인생을 조종하려고 한 거죠. 이지혁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고성이. 그 여자는 도대체 뭘 원하는 거야? 같은 시각 이수빈은 패션쇼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런웨이 세팅, 조명 체크, 음악 리허설. 모든 게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오후 3시면 쇼가 시작됩니다. 이수빈은 설렘으로 가슴이 두근거렸죠. 수빈 씨, 모델들 다 도착했어요. 스태프가 알려줬습니다. 좋아요. 의상 피팅 시작합시다. 이수빈이 디자인한 옷들은 정말 멋졌습니다. 현대적이면서도 우아한 느낌이었어요. 모델들이 옷을 입자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와, 이거 진짜 예쁘다. 이수빈은 뿌듯했어요. 몇 달 동안 밤새워 디자인한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수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투자자 김 대표였어요. 수빈 씨, 큰일 났어요. 이수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김 대표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투자금을 못 드릴 것 같아요. 회사 사정이 갑자기 안 좋아져서. 이수빈은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투자금을 못 받는다고? 오늘 쇼를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장소 대여료, 모델 비용, 스태프 인건비. 이수빈은 이미 자기 돈을 다 쏟아부었거든요. 투자금이 안 들어오면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김 대표님, 농담이죠? 오늘 쇼인데. 이수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김 대표는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전화를 끊은 이수빈은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하지? 오후 3시까지 이제 5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이수빈은 오빠 이지혁에게 전화를 걸려다 멈췄습니다. 오빠는 이미 이수빈과 박성재 만나는 거 반대했었거든요. 도움을 청하면 내가 그럴 줄 알았어라고 할 게 뻔했어요. 박성재 오빠한테 연락할까? 하지만 박성재는 새 회사에서 겨우 자리 잡았는데 돈을 빌릴 수는 없었어요. 이수빈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내가 해결해야 해. 혼자서. 이수빈은 스태프들을 모았어요. 여러분, 사실 투자금이 안 들어왔어요. 하지만 우리 쇼는 진행할 거예요. 제가 어떻게든 해결할게요. 스태프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이수빈을 믿기로 했습니다. 이수빈은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통장 잔액을 보니 500만 원이 남아 있었어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장소 대여료만 해도 1천만 원, 모델 비용 800만 원, 스태프 인건비 500만 원, 최소 2,300만 원이 필요했거든요. 이수빈은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어떻게 하지? 이수빈은 급하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대학 친구들에게 먼저 연락했습니다. 지민아, 나 이수빈이야. 혹시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하지만 친구는 난처해했어요. 수빈아, 미안한데 나도 지금 월세 내느라 빠듯해. 이수빈은 다른 친구들한테도 전화를 걸었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이수빈은 절망했어요. 오후 3시까지 이제 4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이수빈은 쇼장 화장실로 들어가 울었습니다. 몇 달 동안 준비한 게 이렇게 물거품이 되다니. 이수빈은 거울을 봤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그때 화장실 문이 열렸어요.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는데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여자는 이수빈을 보고 물었습니다. 혹시 이수빈 씨? 이수빈이 놀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근데 누구세요? 여자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윤지혜라고 해요. 박성재 씨 어머니예요. 이수빈의 눈이 커졌습니다. 박성재 오빠 어머니? 윤지혜는 이수빈의 얼굴을 보고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어요. 무슨 일 있어요? 왜 우세요? 이수빈은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마음이 열렸습니다. 윤지혜의 눈빛이 너무 따뜻했거든요. 사실은 투자금이 안 들어와서. 이수빈은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몇 달 동안 준비한 쇼, 갑자기 투자금을 못 준다는 투자자, 그리고 4시간 후에 시작될 쇼. 윤지혜는 이수빈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30년 전 자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꿈을 접어야 했던 그 시절. 윤지혜는 이수빈이 자신처럼 되지 않았으면 했어요. 수빈 씨, 얼마나 필요해요? 이수빈이 대답했습니다. 최소 2천만 원은 있어야 해요. 하지만 제가 구할 수 있는 건. 윤지혜가 이수빈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수빈이 놀라 윤지혜를 봤습니다. 네. 하지만 윤지혜가 가방에서 수표책을 꺼냈습니다. 펜을 들어 금액을 적기 시작했어요. 5천만 원. 윤지혜는 이수빈에게 수표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5천만 원이나. 이수빈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윤지혜가 설명했습니다.
이건 투자예요, 수빈 씨. 제가 성재한테서 수빈 씨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재능 있고 열정 있는 젊은 디자이너라고요. 그래서 제가 투자하고 싶었어요. 이수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수빈은 윤지혜를 꽉 안았어요. 윤지혜도 이수빈을 안아줬습니다. 수빈 씨, 꼭 성공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제 아들 성재 잘 부탁해요. 이수빈이 놀라 윤지혜를 봤습니다. 어머니, 저희 관계를 아시는 거예요? 윤지혜가 웃었어요. 당연히 알죠. 성재가 얼마나 수빈 씨 이야기를 하는데요. 눈에 별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수빈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윤지혜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수빈 씨, 제 아들이 많이 힘들었어요. 26년 동안 친엄마 없이 자랐거든요. 그런 성재가 수빈 씨를 만나고 많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고마워요. 이수빈은 윤지혜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성재 오빠 잘 챙길게요. 평생 동안요. 이수빈이 약속했습니다. 윤지혜가 이수빈의 손을 꽉 잡았어요. 고마워요, 수빈 씨. 그럼 어서 준비하세요. 쇼 시간 다 돼가는데. 이수빈은 수표를 들고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스태프들에게 달려가 외쳤어요. 여러분, 돈 구했어요. 우리 쇼한다. 스태프들이 환호했습니다. 이수빈은 급하게 장소 대여 업체에 돈을 입금했어요. 모델 회사에도 스태프들 인건비도 모두 지급했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요. 이수빈은 윤지혜를 다시 찾아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니었으면 오늘 쇼 못했을 거예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윤지혜가 이수빈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천만에요. 수빈 씨가 성공하는 모습 보고 싶어서 한 거예요. 꼭 성공하세요. 박성재는 아버지 회사로 가는 길에 신호등에 멈춰 섰습니다. 빨간불이었거든요. 뒤에서 송민재가 탄 검은 차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송민재는 핸들을 꽉 쥐고 박성재의 차를 노려봤습니다. 지금이야. 지금 들이받으면. 하지만 송민재의 손이 떨렸습니다. 할 수 있을까?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그때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었습니다. 박성재의 차가 출발했어요. 송민재도 엑셀을 밟았습니다. 속도를 높여 박성재 차에 바짝 붙었죠. 박성재는 백미러로 뒷차를 봤습니다. 왜 저렇게 가까이 붙지? 약간 불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박성재가 차선을 바꿨습니다. 송민재도 따라서 차선을 바꿨어요.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의도적으로 따라오는 것 같았어요. 박성재는 속도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송민재도 속도를 높였죠. 두 차는 도로를 질주했습니다. 이거 이상한데? 박성재는 직감적으로 위험을 느꼈습니다. 급하게 오른쪽 골목으로 꺾었어요. 송민재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박성재는 이제 확신했어요. 이 차가 자신을 노리고 있다고. 박성재는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끽! 송민재 차가 박성재 차 옆으로 스쳐 지나갔어요. 박성재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송민재 차도 멈춰 섰습니다. 한적한 골목이었어요.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죠. 박성재가 송민재 차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송민재는 운전대를 꽉 쥔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창문 열어요. 박성재가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쿵쿵쿵. 하지만 송민재는 반응이 없었어요. 박성재는 더 세게 두드렸습니다. 당신 왜 날 따라온 거예요? 대답하세요. 송민재의 어깨가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박성재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이 자신을 해치려고 했다는 걸요. 박성재가 소리쳤습니다. 누가 시켰어요? 고성이죠? 고성이가 당신한테 돈 줬죠? 그 말에 송민재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송민재의 눈에는 공포와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박성재는 그 눈빛을 보고 모든 걸 알았어요. 창문 열어요. 안 그러면 정말 경찰 부릅니다. 박성재가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송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창문을 내렸어요.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박성재와 송민재가 마주봤어요. 송민재의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당신, 30년 전 뺑소니범 맞죠? 송민재 씨. 박성재는 며칠 전 조사하면서 송민재에 대해 철저히 알아냈었거든요. 30년 전 뺑소니 사건, 피해자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 배후에 고성희가 있었다는 것까지요. 송민재는 깜짝 놀라 박성재를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박성재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다 알아요. 고성희가 당신한테 30년 동안 입막음 돈 준 것도, 당신 딸 장학금 명목으로 돈 준 것도, 그리고 오늘 아침에 나를 죽이라고 지시한 것도. 송민재는 말을 잃었습니다. 모든 게 들통났어요. 지금 당장 경찰 불러요. 박성재가 휴대폰으로 112를 누르려는 순간 송민재가 차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쿵. 송민재는 박성재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땅바닥에 이마를 짚으며 빌었습니다. 제발, 제발 경찰 부르지 마세요. 송민재의 목소리는 울음에 가까웠어요. 박성재는 그런 송민재를 내려다봤습니다.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화가 났어요. 당신 딸 때문이라면서요? 그래서 나를 죽이려고 했어요? 송민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박성재가 계속 말했어요. 당신 딸은 올해 몇 살이에요? 10살? 11살? 그 어린아이가 아버지가 살인자라는 걸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송민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어요. 저도 알아요.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 하지만 고성애 씨가 협박을 했어요. 30년 전 일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박성재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또 살인을 저지르려고 했어요? 30년 전에도 그렇게 사람 죽이고 이제 또 죽이려고? 송민재는 바닥을 쳤습니다. 주먹으로 아스팔트를 쿵쿵 내리쳤어요. 손에서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나쁜 놈입니다. 제가 죄인이에요. 하지만 제 딸만은 살려야 해요. 송민재는 절규했습니다. 박성재는 한참을 송민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송민재 씨, 내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송민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뭔가요? 박성재가 명함을 꺼냈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당신이 경찰에 가서 고성희에 대해 다 자백하세요. 30년 전 일, 그리고 오늘 일까지 전부요. 송민재가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박성재는 계속 말했어요. 당신이 자백하면 형량이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당신 딸 병원비는 제가 책임질게요. 평생 동안요. 송민재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입니까? 박성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대신 조건이 있어요. 고성희에 대한 증거를 전부 내놓으세요. 통화 녹음, 문자 메시지, 계좌 이체 내역, 뭐든지요. 송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다 있습니다. 녹음도 있고 문자도 있어요. 제가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전부 저장해뒀거든요. 박성재는 송민재의 휴대폰을 받아 확인했습니다. 고성희와의 통화 녹음, 문자 메시지, 심지어 은행 거래 내역까지. 모든 게 완벽한 증거였어요. 좋아요. 이거면 충분해요. 박성재가 휴대폰을 돌려줬습니다. 송민재 씨, 지금 당장 경찰서 가세요. 그리고 전부 자백하세요. 제가 변호사를 연결해 드릴게요. 딸 병원비는 내일부터 제가 보내드릴 거예요. 송민재는 박성재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성재는 송민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 가세요. 그리고 딸한테 아빠가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시작한다고 전하세요. 송민재는 몇 번이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그리고 차에 올라타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박성재는 그 차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어요. 박성재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죽을 뻔했지만 살아났어요. 그리고 고성희를 무너뜨릴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박성재는 차에 타고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 큰일 났어요. 고성희가 저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지금 당장 만나야 해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한편 박영란은 작업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캔버스에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어요. 자세히 보면 그 두 사람은 박영란과 이지환이었습니다. 박영란은 자신의 마음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지환이 작업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영란야, 뭐 그려? 박영란은 깜짝 놀라 그림을 가렸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이지환은 이미 봤습니다. 캔버스 속 두 사람의 모습을요. 이지환은 박영란을 바라봤습니다. 영란야, 저 그림 속 사람들. 박영란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 그냥 상상으로 그린 거야. 하지만 이지환은 알았어요. 박영라가 자신을 좋아한다는 걸요. 이지환은 용기를 냈습니다.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거든요. 영란야, 나도 네가 좋아. 박영라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이지환이 박영라에게 다가갔습니다. 나 너 좋아해. 진심으로. 오래전부터 좋아했어. 박영란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지환 오빠가 자기를 좋아한다고? 하지만 오빠는 나를 그냥 후배로만. 이지환이 박영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나는 너를 여자로 봐. 사랑하는 여자로. 박영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오빠, 나도 오빠 좋아해. 이지환이 박영란을 꽉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아는 채 한참을 있었어요. 그리고 이지환이 박영란의 얼굴을 들어 올렸습니다. 영란야. 두 사람의 입술이 가까워졌습니다. 바로 그때 박영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고성희였어요. 박영란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성희는 계속 전화를 걸었어요. 박영란가 할 수 없이 받았습니다. 네, 어머니. 고성희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어요. 영란야, 지금 당장 집으로 와. 중요한 얘기가 있어. 박영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이지환을 봤어요. 오빠, 미안해. 나 집에 가봐야 할 것 같아. 이지환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박영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근데 어머니 목소리가 이상했어. 뭔가 일이 있는 것 같아. 이지환이 박영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영란야,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꼭 연락해. 알았지? 박영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고마워, 오빠. 박영란은 작업실을 나갔습니다. 이지환은 불안한 마음으로 박영란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박진석의 결단. 박성재는 아버지 박진석 회장을 만났습니다. 회장실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어요. 박성재가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버지, 이거 보세요. 박진석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가온재단 횡령 증거, 계좌 이체 내역, 그리고 더 충격적인 자료들. 박진석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게 다 사실이냐? 박성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고성혜 씨가 26년 동안 아버지를 속였어요. 쌍둥이를 낳고 딸을 버렸고 재단 돈을 빼돌렸고. 박진석은 서류를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박성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고성혜 씨가 방금 저를 죽이려고 했어요. 박진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박성재가 송민재와의 일을 설명했습니다. 박진석은 충격에 빠졌어요. 고성희가 자신의 아들을 죽이려고 했다니. 박진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장 고성희를 불러. 비서가 황급히 고성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고성희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은 직접 가온재단으로 향했습니다. 박성재도 따라갔어요. 가온재단에 도착했을 때 고성희는 사무실에 없었습니다. 대신 한우진이 병실에 누워 있었어요. 박진석과 박성재가 병실로 들어갔을 때 한우진은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상태가 매우 안 좋아 보였어요. 우진아. 박진석이 한우진을 봤습니다. 한우진은 박진석을 보자 눈물을 흘렸어요. 아저씨, 저 살고 싶어요.
근데 엄마가, 한우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저한테 거짓말했어요. 26년 동안 여동생이 있다는 걸 숨겼어요. 그리고 이제 와서 여동생한테 간 달라고 하고. 박진석은 한우진을 안쓰럽게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도 고성희의 피해자구나. 박성재가 한우진에게 물었습니다. 우진 씨, 고성혜 씨 어디 갔는지 알아요? 한우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아까 전화 받고 급하게 나가셨어요. 박진석과 박성재는 고성희를 찾아야 했습니다. 박진석이 휴대폰을 꺼내 고성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여보, 나야. 박진석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고성희가 밝게 대답했어요. 아, 여보. 무슨 일이세요? 박진석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성희, 당장 가온재단으로 와. 할 얘기가 있어. 고성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박진석이 소리쳤습니다. 당장 와.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고성희는 휴대폰을 준 채 떨고 있었어요. 들켰구나. 모든 게 들켰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화려한 날들 계속합니다. 이수빈을 구한 천사. 이수빈은 패션쇼장에서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쇼를 취소해야 할 판이었어요. 스태프들에게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쇼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윤지혜였어요. 박성재의 친어머니이자 30년 만에 돌아온 그 여자였습니다. 이수빈 씨? 윤지혜가 이수빈을 불렀습니다. 이수빈이 고개를 들었어요. 네. 누구세요? 윤지혜가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윤지혜라고 해요. 박성재 어머니예요. 이수빈의 눈이 커졌습니다. 박성재 오빠 어머니? 윤지혜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성재한테 들었어요. 수빈 씨가 브랜드 런칭 준비한다고요. 이수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근데 사실 투자금이 안 들어와서. 윤지혜가 이수빈의 말을 끊었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왔어요. 윤지혜는 가방에서 수표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5천만 원이에요. 이수빈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윤지혜가 설명했습니다. 제가 성재를 통해 수빈 씨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성재가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돕고 싶었어요. 이건 투자예요. 나중에 성공하면 돌려주세요. 이수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윤지혜가 이수빈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빈 씨, 성재를 잘 부탁해요. 그 아이가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아버지랑도 떨어져 있고. 이수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잘 챙길게요. 윤지혜는 이수빈을 안아줬습니다. 이수빈은 윤지혜의 품에서 펑펑 울었어요. 돈 문제가 해결되자 이수빈은 다시 기운을 차렸습니다. 자, 우리 쇼 준비 마저 합시다. 스태프들도 환호했어요. 이수빈은 윤지혜 덕분에 위기를 넘긴 겁니다. 오후 3시 쇼는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었어요. 고성희는 가온재단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무실에는 박진석, 박성재, 그리고 이지혁까지 모여 있었어요. 이지혁은 서연이에게서 진실을 듣고 고성희를 찾아온 거였습니다. 고성희는 새 남자를 보고 뒷걸음질 쳤어요. 당신들, 왜 다 여기 있어? 박진석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고성희가 서류를 보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횡령 증거였어요. 이건 박성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18억을 빼돌렸더군요. 26년 동안 고성희는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이지혁이 나섰습니다. 고성혜 씨, 왜 제 결혼을 파탄냈죠? 고성희가 이지혁을 봤습니다. 그건 이지혁이 소리쳤습니다. 왜 서연이한테 전화해서 거짓말을 한 겁니까? 고성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박진석이 고성희에게 다가갔습니다. 성희, 더 이상 못 참아. 이혼할 거야. 고성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여보, 제발. 하지만 박진석은 돌아섰습니다. 우리 결혼 26년이 다 거짓이었어.
이제 끝이야. 고성이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나는 우진이를 살리고 싶었을 뿐이야. 하지만 아무도 고성이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박성재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경찰 부를 거예요. 횡령죄, 살인교사 미수죄로요. 고성이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26년간 쌓아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고성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안 돼. 이럴 수 없어.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고성이는 수갑을 차고 끌려갔어요. 나가면서도 계속 소리쳤습니다. 우진아, 엄마 미안해. 영라야. 하지만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고성이의 시대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오후 3시 이수빈의 패션쇼가 시작됐습니다. 박성재가 쇼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패션업계 관계자들, 기자들, 바이어들. 이수빈의 쇼에 대한 관심이 대단했습니다. 음악이 울려 퍼지고 첫 번째 모델이 런웨이에 등장했습니다. 이수빈이 디자인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와, 관객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드레스였거든요. 두 번째, 세 번째 모델이 차례로 나왔습니다. 모든 옷이 완벽했어요. 백스테이지에서 이수빈은 떨리는 손으로 모델들을 체크했습니다. 잘 되고 있어. 잘 되고 있어. 이수빈은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마지막 모델까지 무사히 런웨이를 마쳤을 때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수빈이 런웨이에 등장했습니다. 디자이너로서 인사를 하는 순간이었어요. 이수빈은 떨리는 마음으로 관객들을 봤습니다. 모두가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이수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해냈다. 정말 해냈어. 박성재가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따라 일어섰어요. 스탠딩 오베이션이었습니다. 이수빈은 감격해서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쇼가 끝난 후 바이어들이 이수빈에게 명함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수빈 씨 옷 정말 멋지네요. 우리 백화점에 입점 안 하실래요? 이수빈은 꿈만 같았습니다. 여러 백화점에서 러브콜이 왔거든요. 이수빈의 브랜드가 성공한 겁니다. 박성재가 이수빈에게 다가가 안아줬어요. 축하해, 수빈아. 너 정말 대단해. 이수빈이 박성재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오빠. 고마워요. 오빠 덕분이에요. 윤지혜도 이수빈을 축하해줬습니다. 수빈 씨, 정말 잘하셨어요. 이수빈은 윤지혜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없었으면 오늘 쇼 못했을 거예요. 세 사람은 서로를 안으며 기뻤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지은호는 집에서 정순이와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정순이가 딸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은호야, 너 요즘 표정이 왜 그래? 무슨 고민 있니? 지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정순이는 알았어요. 딸이 뭔가 고민하고 있다는 걸요. 은호야, 엄마한테 말해봐. 혹시 남자 문제야? 지은호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엄마. 정순이가 웃었어요. 엄마가 다 알아. 너 누구 좋아하지? 지은호는 고민했습니다. 말해야 할까? 하지만 엄마한테 비밀 없이 살고 싶었어요. 엄마. 사실 박성재 선배님이 좋은 것 같아요. 정순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박성재. 그 재벌 2세? 지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근데 선배님은 이수빈 씨랑 연애 중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마음 접으려고요. 정순이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호야, 내 마음을 숨기지 마. 만약 정말 좋아한다면 고백해봐. 후회하지 말고. 지은호가 놀라며 엄마를 봤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선배님은 이미 수빈 씨랑. 정순이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내 마음은 전해야지. 안 그러면 평생 후회할 거야. 엄마처럼. 지은호는 엄마의 말에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말 고백해야 할까? 박성재 선배에게. 하지만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지은호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은호는 결심했습니다. 용기를 내기로요. 지은호는 박성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선배님, 오늘 퇴근 후에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할 얘기가 있어요. 박성재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요. 6시에 회사 앞 카페에서 봐요. 지은호는 떨리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드디어 저녁 6시가 됐어요. 지은호는 카페로 향했습니다. 박성재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은호 씨 왔어요? 박성재가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지은호는 심호흡을 했어요. 용기 내자. 용기 내자. 지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선배님, 하지만 그때 박성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수빈이었어요. 박성재가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빈아, 왜? 전화기 너머로 이수빈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빠, 백화점이랑 계약했어요. 새 곳이나. 박성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축하해. 지은호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박성재 선배와 이수빈. 두 사람은 정말 잘 어울렸어요. 행복해 보였고요. 지은호는 고백을 포기했습니다. 안 돼. 내가 끼어들 수 없어. 전화를 끊은 박성재가 지은호를 봤습니다. 은호 씨, 미안해요. 그래서 무슨 얘기하려고 했어요? 지은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냥 선배님 새 회사 생활 어떤지 궁금해서요. 박성재가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정말 잘 적응하고 있어요. 두 사람은 잠시 더 이야기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은호는 눈물을 흘렸어요. 선배님, 행복하세요. 저는 괜찮아요. 지은호는 자신의 마음을 혼자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고성희의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횡령, 사기, 살인교사 미수. 여러 혐의가 적용됐어요. 고성희는 구치소에서 면회를 기다렸습니다. 한우진이 찾아올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한우진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박영라가 왔어요. 박영라는 어머니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어머니 딸로 안 살 거예요. 고성희가 울먹였습니다. 영라야. 하지만 박영라는 돌아섰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박영라는 구치소를 나와 이지환을 만났습니다. 이지환이 박영라를 안아줬어요. 영라야, 괜찮아? 박영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 괜찮아. 나는 엄마와 다른 사람이 될 거야.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어갔습니다. 박진석은 윤지혜를 다시 만났습니다. 30년 만의 재회였어요. 지혜. 박진석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윤지혜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석 씨, 오랜만이에요. 두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요. 박성재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시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며 기뻤습니다. 가족이 회복되는 것 같았어요. 박성재는 이수빈과 데이트를 했습니다. 이수빈의 성공을 축하하면서요. 두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이지혁은 여전히 지은호를 그리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지은호를 놓아줘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지은호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죠. 이지혁은 동생 이지환에게 축복을 해줬습니다. 지환아, 영나 잘 챙겨라. 이지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형. 지강호는 요리학원에서 열심히 배웠습니다. 언젠가 자기 식당을 차리는 꿈을 키우면서요. 정순이는 아들의 열정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한우진은 병원에서 새로운 기증자를 기다렸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우진 씨, 곧 적합한 기증자가 나타날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한우진은 희망을 가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고성이라는 거대한 암이 제거되면서 모두가 숨을 쉴 수 있게 됐거든요. 화려한 날들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박진석과 윤지혜의 재결합 가능성, 지은호의 숨겨진 마음, 그리고 이지혁의 새로운 사랑이 펼쳐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